30년간 세계 최고 슈퍼스타들의 보안을 책임져온 한 미국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메시부터 호날두까지 그 누구도 그의 완벽한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없었죠. 하지만 어느 날 아시아에서 온 한 축구 선수가 그의 30년 경력을 한순간에 박살내버렸습니다. 그것도 단 한마디로 말이죠. 과연 그 충격적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어떤 말이었을지 댓글로 추측해주세요. 저는 마이클 케빈입니다. LAFC의 보안 총괄로 일하고 있고, 이 업계에서만 30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믿기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젠장, 또 시작이구나. 저는 구단 사무실에서 새로운 선수 영입 소식을 들었을 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손흥민, 아시아 최고의 스타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봐온 아시아 선수들은 어땠습니까? 케빈, 이번엔 진짜 조심해야 해. 이 친구 인기가 장난 아니야. 구단 관계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저는 그 순간 뇌리에 떠오르는 악몽들을 억지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메시가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공항에서부터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팬들이 몰려들어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고, 저는 밤새 비상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그리고 호날두, 그 친구는 더 심했죠. 미스터 케빈, 저한테는 특별한 대우가 필요해요. 일반 선수들과는 섞이고 싶지 않거든요. 호날두의 그 거만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팀 훈련장에서도 따로 구역을 만들어달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팀 버스도 싫다면서 전용 차량을 요구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슈퍼스타 특별관리 매뉴얼이라고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30년간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VIP 전용 루트 확보, 팬과의 접촉 최소화, 별도 대기실 준비. 매뉴얼을 넘기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똑같은 일의 반복이겠구나 싶었거든요. 아시아 선수들은 특히 더 까다로웠습니다. 문화가 다르다 보니 소통도 어렵고 요구사항도 이상했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통역사까지 대기시켜야 하고 특별한 음식까지 준비해야 하니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 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예외는 없었거든요. 유명해질수록 더 까다로워지는 게 이 바닥의 법칙이니까요. 드디어 손흥민이 LA에 도착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VIP 라운지에서 대기하게 하고 전용 통로로 이동시켜서 팬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거였죠. 공항 VIP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손흥민이 들어왔습니다. 첫 인상은 글쎄요.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어요. 메시처럼 오만한 기운도 없고 호날두처럼 거드름도 피우지 않더군요. 안녕하세요. 케빈 씨.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겉으로만 그런 거겠지 하면서 업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 저는 보안 담당 마이클 케빈입니다. 앞으로 선수의 안전을 책임지게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평소대로 설명을 시작했죠. 이곳은 VIP 라운지입니다. 팬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고 여기서 잠깐 쉬시다가 전용 통로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물론 특별 대우에 익숙하시겠지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손흥민이 갑자기 손을 들어 제 말을 중단시키더군요. 그러고는 제가 30년간 들어본 적 없는 말을 했습니다. 죄송한데요. 특별 대우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특별 대우 필요 없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신지. 일반 출구로 나가서 팬들께 인사하고 싶어요. 그의 눈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도 없고 기자도 없는 그 순간에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이런 당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손흥민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생각을 정리해야 했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는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당황했는지 말씀드려야겠네요. 지금까지 제가 겪어온 슈퍼스타들의 이야기를 해드리죠. 먼저 메시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말입니다. 공항에서부터 완전한 재앙이었어요. 케빈, 메시 때문에 공항 전체가 마비됐어요. 동료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던 게 기억납니다. 팬들이 몰려들어서 경찰까지 출동해야 했죠. 그때 저는 밤새 비상계획을 세우느라 한잠도 못 잤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메시는 훈련장에서도 별도의 구역을 요구했어요. 일반 선수들과는 다른 동선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군요. 미안하지만 팬들이 너무 많아서 따로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메시의 매니저가 저에게 말했을 때 저는 어쩔 수 없이 전용 통로를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비용만 해도 수십만 달러가 들었어요. 그리고 호날두, 그 친구는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미스터 케빈, 제가 일반 선수들과 같은 버스를 탈 수는 없어요. 제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호날두는 아예 전용 차량을 요구했어요. 심지어 숙소도 따로 잡아달라고 하더군요. 팀 내에서도 자신만의 공간을 고집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는 집중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훈련장에 가림막까지 설치해야 했어요. 마치 왕족을 모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바닥에서 성공하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그 매뉴얼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있는 두꺼운 파일 말이에요. 슈퍼스타 특별관리 매뉴얼 마이클 케빈 작성. 표지에 적힌 제목을 볼 때마다 자부심이 들었어요. 30년 경험의 결정체였거든요. 첫 번째 원칙 팬과의 접촉 최소화. 두 번째 원칙 전용 동선 확보. 세 번째 원칙 별도, 대기 공간 마련. 네 번째 원칙 특별 요구사항 사전 준비. 이 네 가지만 지키면 어떤 슈퍼스타도 관리할 수 있었어요. 정말이지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은 더욱 까다로웠어요. 케빈 씨, 우리 선수는 서양 음식을 못 먹어요. 특별히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통역사가 항상 옆에 있어야 해요. 혹시 모를 오해를 방지하려고요. 이런 요구들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 선수 전용 매뉴얼까지 따로 만들었어요. 언어 문제, 음식 문제, 문화 차이까지 고려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흥민은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 대우 필요 없다고요.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요. 정말로 일반 출구로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팬분들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만난 모든 스타들이 똑같았거든요. 유명해질수록 더 특별한 대우를 원했어요. 그게 이 바닥의 철칙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조건이 있으신 건 아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분명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냥 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뭐가 이상한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구단 부사장 해리슨으로부터였습니다. 케빈, 손흥민 어떻게 되고 있어? 혹시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나? 해리슨의 목소리에서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마치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말이죠. 해리슨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해리슨 부사장님, 지금 손흥민 선수와 함께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케빈, 잠깐만. 거기서 말하면 안 돼.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해리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뭔가 남들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손흥민에게 잠깐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급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을 했어요. 해리슨 부사장은 구단에서도 손에 꼽히는 실세였습니다. 선수 영입부터 마케팅까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건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해리슨이 창밖을 보고 서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농담도 하고 가벼운 대화도 나누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앉아, 케빈. 해리슨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있는 걸 보니 정말 심각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 말이야. 이 친구가 생각보다 훨씬 큰 스타더라고. 해리슨이 책상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시아 전체에서 난리가 났어.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까지. 이 친구 때문에 완전히 뒤집혔다고 하더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야, 케빈. 문제는 따로 있어. 해리슨이 목소리를 더욱 낮췄어요. 구단 이사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손흥민의 모든 동선을 체크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뭘 하는지 전부 보고하라고 하더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단순한 보안 관리가 아니라 감시였거든요. 그게 왜요? 이미지 관리 때문이야. 이 친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구단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말이야. 해리슨의 말을 들으니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해리슨이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마케팅팀에서 준비한 거야. 손흥민의 팬 서비스 일정 표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사진을 찍을지 전부 계획되어 있어. 제가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 세세하게 계획이 짜여 있었어요. 심지어 웃는 표정까지 지시사항으로 적혀 있더군요. 이걸 손흥민한테 전달하고 무조건 따르게 해. 자유롭게 행동하면 안 돼.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30년 동안 이런 지시는 처음이었거든요. 보안 관리와 이미지 조작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는데 왜 저한테 이런 걸 시키는 걸까요? 부사장님, 이건 제 업무 범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케빈, 넌 이 구단에서 15년을 일했어. 지금까지 믿고 맡겨왔잖아. 이번에도 부탁한다. 해리슨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섞여 있었어요.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어요. 손흥민이 그렇게 위험한 인물인가요? 지금까지 본 모습으로는 오히려 너무 점잖아 보였는데 말이죠. 혹시 손흥민 선수가 과거에 뭔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해리슨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직접적인 문제는 없었어. 하지만 이런 큰 스타들은 언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거든. 미리 차단하는 게 상책이야. 그의 말을 듣고 보니 또 이해가 안 되더군요. 문제가 없었다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케빈,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일단 손흥민을 데리고 와. 그리고 이 서류 내용을 전달해. 해리슨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봉투를 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계속 생각해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해리슨의 태도도 그렇고, 갑작스런 지시사항도 그렇고, 마치 손흥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VIP 라운지로 돌아가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손흥민이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 VIP 라운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손흥민이 없었거든요. 어디 가셨지? 당황한 저는 급히 라운지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아, 그분이요? 화장실 간다고 하시더니 벌써 10분째네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0년 경력에서 이런 실수는 처음이었거든요. 이런 제 길. 저는 급히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거기도 비어 있었습니다. 설마 도망간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불안했어요. 그때 라운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찾으시는 분, 일반 대기실로 가셨어요. 다른 승객들과 함께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VIP를 두고 일반 대기실로 갔다고요? 급히 일반 대기실로 향했는데 정말 거기 앉아 있더군요. 손흥민이 다른 승객들 사이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 제가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 케빈 씨. 죄송해요. VIP 라운지가 너무 조용해서 여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조용한 게 싫다고요? 보통 스타들은 시끄러운 걸 싫어하는데. 아니, 선수님. 여기는 너무 위험해요. 팬들이 알아보면. 괜찮아요. 아무도 저를 못 알아봐요. 손흥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를 못 알아보더군요. 마스크도 쓰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는 해리슨 부사장의 지시사항이 생각났어요. 그 서류 봉투를 전달해야 했거든요. 선수님, 잠깐 이야기할 게 있는데 VIP 라운지로 가시죠.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결국 손흥민을 다시 VIP 라운지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손흥민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구단에서 준비한 팬 서비스 일정표입니다. 저는 최대한 업무적으로 말했어요. 손흥민이 서류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거
제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날지까지 다 정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고. 케빈 씨, 죄송한데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손흥민의 목소리에 의문이 담겨 있었어요. 선수들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구단의 지시사항이니까 따라주시면. 아니요. 손흥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팬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계획된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공항 직원으로부터였습니다. 케빈 씨, 도착 게이트 쪽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 기다리는 것 같은데.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이미 팬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였죠. 선수님, 이제 정말 위험해집니다. 전용 통로로 이동하셔야. 케빈 씨, 손흥민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일반 출구로 나가겠어요. 팬분들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면 케빈 씨가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손흥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저는 30년 매뉴얼을 머릿속으로 떠올렸어요. 첫 번째 원칙이 뭐였죠? 팬과의 접촉 최소화였습니다. 선수님, 정말 안 됩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케빈 씨, 저를 믿으세요. 손흥민의 눈이 진지해졌어요. 저는 팬분들을 사랑해요. 그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데 피해서 도망가는 게 맞나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갈등에 빠졌어요. 30년 경험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었지만 손흥민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지시에 따라주셔야 해요. 손흥민이 환하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케빈 씨. 우리는 VIP 라운지를 나와 일반 출구로 향했어요. 걸어가면서 저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반 출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한 광경을 보게 됐어요. 일반 출구에 도착한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뭐지? 팬들이 몰려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한 줄로 서 있는 거였어요. 마치 누군가 정리해준 것처럼 말이죠. 저는 황급히 보안요원들에게 연락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신기하게도 팬들이 알아서 질서를 지키고 있어요. 누가 먼저 나서서 정리하더라고요. 보안요원의 대답을 듣고 저는 더욱 놀랐어요. 3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손흥민은 제 옆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역시 한국 팬분들은 다르네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팬분들이 질서 정연해서요. 손흥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천천히 출구로 향했어요. 팬들이 손흥민을 보자마자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놀랍게도 밀려들지 않더군요. 손흥민 선수, 오빠, 여기 봐요? 사인 부탁해요. 팬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모두 제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제일 앞에 서 있던 팬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팬의 목소리에 감격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손흥민이 팬과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해주는 동안 다른 팬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보통은 앞으로 밀려나오려고 하는데 여기선 정말 차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케빈 씨, 손흥민이 저를 불렀어요. 네, 저기 경비 아저씨들께도 인사드리고 싶은데요. 그가 공항 경비원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분들. 왜요? 오늘 저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감사 인사드려야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스타가 경비원들에게 먼저 인사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손흥민은 팬 서비스를 하면서도 틈틈이 주변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어요. 경비원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이고, 이런 인사까지. 정말 예의 바르신 분이네요. 그들의 말을 듣고 저는 뭔가 뭉클했어요. 30년 동안 봐온 스타들 중에서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대부분은 직원들을 투명인간 취급했는데 시간이 흘러갔어요. 처음엔 15분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어느새 45분이 지나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무도 지루해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뒤에서 기다리는 팬들도 손흥민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감동하는 것 같았어요. 선수님, 시간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 맞다. 더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손흥민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모든 분께 인사드리지 못해서요. 그가 큰 소리로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다음에 또 와주세요. 팬들의 따뜻한 응답이 들렸어요. 마지막에 한 할머니가 손흥민에게 다가왔어요. 얘야, 고생 많다. 건강해야 한다. 할머니가 손흥민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손흥민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목이 메었어요. 이게 진짜 스타의 모습이구나 싶었거든요. 우리가 공항을 나와 차에 타자 손흥민이 말했어요. 케빈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요? 아무것도 안 했는걸요. 아니에요.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제가 해온 일이 정말 옳은 일이었나 싶었거든요. 차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해리슨 부사장으로부터였습니다. 내일 훈련장에서 손흥민 데뷔 전 준비 미팅 있음. 반드시 참석할 것. 문자를 읽고 저는 불안해졌어요. 해리슨이 오늘 일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싶었거든요. 데뷔 전 당일, 저는 일찍부터 훈련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경기 3시간 전인데도 벌써 언론들이 몰려들어 있더군요. 손흥민 때문에 이런 관심을 받는 건 처음이네. 동료 직원이 말했어요. 저는 라커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해리슨 부사장이 다가왔어요. 케빈, 어제 공항에서 뭔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해리슨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별일 없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됐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그런데 왜 일반 출구로 나갔다는 얘기가 있지? 해리슨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그건 Come on, Lucy. 손흥민 선수의 요청이었습니다. 요청을 들어주면 어떡해. 내가 통제해야지. 해리슨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케빈, 오늘 경기 끝나고 내 사무실로 와. 할 이야기가 있어. 해리슨이 말을 끝내고 가버렸어요. 저는 불안했지만 일단 오늘 경기에 집중해야 했어요. 라커룸에 들어가니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손흥민도 조용히 유니폼을 갈아입고 있더군요. 그때 한 선수가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19살짜리 루키 루카 오르티스였습니다. 오르티스는 멕시코에서 온 신인이었는데 오늘이 첫 출전이었어요. 얼굴이 새하얘져 있더군요. 긴장되나 보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른 선수들은 서로 농담도 하고 떠들고 있는데 오르티스 혼자만 조용히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하프타임이 되었어요. 팀이 0-1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독이 전술 변경을 지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리슨 부사장이 라커룸에 들어왔어요. 손흥민 선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해리슨이 손흥민을 불렀어요. 지금요? 손흥민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해리슨이 손흥민을 복도로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호기심에 문 뒤에서 엿들었어요. 손흥민 선수, 후반전에 골을 넣으면 특별한 세레머니 해주세요. 세레머니요? 네. 마케팅팀에서 준비한 건데 광고 촬영용으로 쓰려고요. 해리슨의 말을 듣고 저는 황당했어요. 지금 경기 중인데 광고 얘기를 하다니. 죄송한데요. 저는 그런 건 못해요. 손흥민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왜요? 돈도 많이 주는데. 축구는 쇼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해야죠. 손흥민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해리슨이 더 말하려고 했지만 손흥민이 라커룸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라커룸에 들어온 손흥민이 오르티스에게 다가갔어요. 루카, 괜찮아? 오르티스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형, 저 때문에 팀이 지고 있어요. 제가 실수해서. 오르티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흥민이 그 옆에 앉았어요. 루카, 이거 봐. 손흥민이 전술판을 가져와서 뭔가 그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서 패스를 줄 때 이쪽으로 주면 어떨까? 여기요? 응. 상대 수비수가 이쪽으로 쏠려 있거든.
반대편이 비어 있어. 손흥민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실수하면요? 실수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시도하는 거야. 손흥민의 말에 오르티스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형, 정말 괜찮을까요? 믿어봐. 내가 할 수 있어. 손흥민이 오르티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어요. 해리슨의 부탁은 거절하면서도 팀 동료에게는 이렇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후반전이 시작됐어요. 저는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르티스가 손흥민이 알려준 대로 패스를 했는데 정확히 빈 공간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패스로 페널티킥 찬스까지 만들어졌어요. 손흥민이 골을 넣고 나서 제일 먼저 오르티스를 찾아가 안아줬어요. 잘했어. 우카. 오르티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에서 오르티스가 손흥민에게 말했어요. 형, 정말 고마워요. 형이 없었으면.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자신감을 가져. 손흥민의 말에 오르티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리더십이구나. 해리슨의 인위적인 요구와는 차원이 다른 진심에서 우러나는 리더십이었어요.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해리슨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엔 표정이 더욱 굳어 있었어요. 해리슨이 제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이번엔 뭘 또 시키려는 거지.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그를 맞았어요. 케빈, 사무실로 가자. 지금 당장. 해리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선수들이 샤워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분위기를 만드니까 어색하더군요. 사무실로 가는 길에 저는 온갖 변명을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뭘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앉아. 해리슨이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케빈, 너 오늘 뭘 한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손흥민이 내 제안을 거절했어. 광고 세레모니 말이야. 해리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건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스스로. 그래? 그럼 내가 평소에 뭘 가르쳤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해리슨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저도 손흥민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케빈, 마지막 경고야. 손흥민을 제대로 통제 못하면 너도 각오해. 해리슨의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났어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제게 이런 말을 하다니. 부사장님, 저는 보안 담당이지 선수 통제가 제 일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으로 반박했어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아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실례합니다. 데이터 분석팀의 톰슨이 들어왔어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해리슨이 짜증을 내려는데 톰슨이 급히 말했어요. 중요한 보고가 있어서요. 오늘 경기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뭔데? 해리슨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손흥민 선수의 데이터가 좀 특이해서요. 톰슨이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어요. 저도 호기심이 생겨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게 뭐죠? 제가 물어보니 톰슨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오르티스가 어시스트한 그 패스 말인데요. 완전히 우연이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프타임에 손흥민 선수가 전술판에 그린 그 패스 루트랑 완전히 일치해요. 각도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톰슨이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격려 차해준 말이 아니라 정말 계산된 전술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톰슨이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손흥민 선수의 훈련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나온 숫자들을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네. 확인해봤는데 틀림없어요. 지난 한 달간 모든 훈련 지표에서 1위예요. 톰슨의 말을 듣고 해리슨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일단 출석률부터 봐보세요. 100%예요.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해리슨이 말했어요. 아니요. 다른 선수들 평균이 85%거든요. 개인 사정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톰슨이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건 더 놀라워요. 새벽 5시부터 개인 훈련을 하고 있어요. 새벽 5시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네. 보안 카메라에 찍혀 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와서 기본기 연습하고
정규 훈련 시간에 맞춰서 팀 훈련 참여해요. 그럼 하루에 몇 시간을 훈련하는 거죠? 대략 8시간 정도요. 다른 선수들의 2배예요. 톰슨의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톰슨이 체력 측정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근력, 지구력, 순발력 모든 부분에서 팀 내 1위예요. 심지어 20대 선수들보다 좋아요. 30대인데요. 해리슨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손흥민의 모든 행동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공항에서의 팬 서비스, 오르티스에 대한 멘토링, 해리슨의 제안 거절. 모든 게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톰슨, 이 데이터 다른 선수들도 알고 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요. 아직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 공개 안 했죠? 너무 압도적이라서. 다른 선수들이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톰슨의 대답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손흥민이 이런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도 전혀 자랑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오히려 겸손하게 행동했고요. 해리슨 부사장님, 제가 해리슨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손흥민 선수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말이에요. 해리슨이 말없이 데이터를 다시 보고 있었어요. 진짜 노력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해낼 뿐이죠. 제 말에 해리슨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톰슨이 나가고 나서 사무실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케빈, 해리슨이 처음으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손흥민으로부터였습니다. 케빈 씨, 내일 새벽 훈련 보러 오세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메시지를 읽고 저는 뭔가 예감이 들었어요. 내일 아침에 정말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새벽 5시, 저는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온 건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손흥민의 메시지 때문이었죠. 정말 올까? 반신반의하면서 훈련장 문을 열었는데 불이 켜져 있더군요. 벌써 와 있구나. 저는 조용히 훈련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손흥민 혼자가 아니었어요. 루카 오르티스도 함께 있었거든요. 케빈 씨. 손흥민이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르티스도 왔네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네. 형이 같이 하자고 해서요. 오르티스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둘이 함께? 어제부터요. 루카가 자신감을 좀 더 키워야 할 것 같아서요. 손흥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훈련장 문이 또 열렸어요. 다른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것들도 왔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평소보다 3시간이나 빨랐거든요. 형, 우리도 같이 해도 돼요? 젊은 선수 하나가 손흥민에게 물어봤어요. 물론이지. 함께 하자. 손흥민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손흥민 때문에 팀 문화 자체가 바뀌고 있었거든요. 케빈 씨, 놀라셨죠? 손흥민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함께 하면 더 재미있잖아요. 손흥민의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놀라웠어요. 선수들이 운동하는 동안 저는 한쪽에서 지켜봤어요. 모든 게 자발적이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형, 이 동작 맞나요? 좋아. 조금만 더 집중해봐. 형 덕분에 자신감 생겼어요. 선수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리더십이 이런 거구나. 명령하거나 강요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행동해서 보여주는 거구나. 훈련이 끝나고 샤워를 하러 가면서 오르티스가 제게 말했어요. 케빈 씨, 정말 신기해요. 형은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단한데도 말이에요.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매일 새벽에 와서 혼자 연습해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 안 해요. 오르티스의 말을 듣고 저는 또 감동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해리슨으로부터였습니다. 케빈,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급한 일이 있어. 전화를 받고 저는 불안했어요. 또 무슨 일인지. 사무실에 도착하니 해리슨이 뭔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앉아, 케빈. 해리슨의 목소리가 어제와 달랐어요. 좀 더 차분해진 것 같았거든요. 어제 톰슨이 보여준 데이터. 생각해봤어. 해리슨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지. 내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저는 놀랐어요. 해리슨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손흥민은 정말 다른 선수야. 내가 지금까지 봐온 스타들과는 차원이 달라. 그럼, 케빈, 앞으로는 내가 판단해서 행동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게. 해리슨의 말을 듣고 저는 뭔가 후련했어요. 그리고 이건 폐기해. 해리슨이 어제 줬던 그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팬 서비스 일정표 말이야. 이런 거 필요 없어. 저는 봉투를 받고 나왔어요. 사무실을 나와서 저는 제 책상으로 갔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그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슈퍼스타 특별관리 매뉴얼. 30년의 경험이 담긴 제 자부심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손흥민을 보면서 깨달았거든요. 진짜 스타는 특별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저는 매뉴얼 첫 장을 찢었어요. 첫 번째 원칙 팬과의 접촉 최소화. 찢어진 종이를 보면서 손흥민이 공항에서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두 번째 장도 찢었어요. 두 번째 원칙 전용 동선 확보. 그가 일반 출구를 고집했던 이유가 이제 이해됐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저는 계속 찢어나갔어요. 30년간 쌓아온 편견들을 하나씩 버리는 기분이었어요. 마지막 장까지 찍고 나서 저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메모지에 적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스타의 조건 팬을 사랑하고 동료를 배려하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사람. 메모를 쓰면서 저는 웃었어요. 손흥민 때문에 제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았거든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케빈 씨. 돌아보니 손흥민이 서 있었어요. 뭘 하세요? 아,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저는 쓰레기통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손흥민이 찢어진 종이들을 보더니 물었어요. 중요한 거였나요? 아니요. 이제는 필요 없는 거였어요. 제 대답에 손흥민이 웃었어요. 케빈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요? 네.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그게 제일 큰 힘이 됐어요. 손흥민의 말을 듣고 저는 목이 메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배운 게 더 많아요. 정말 그랬어요. 손흥민 때문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케빈 씨. 네. 저도요. 우리는 웃으며 악수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진짜 겸손은 포장된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실력에서 나오는 여유라는 걸 말이에요. 30년 만에 진짜 스타를 만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